부패 관료 고발한 2대 역작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리. 죽은 혼. 검찰관. 고골리는 1809년에 태어나서 1852년에 죽었으니 비교적 유절한 셈이다. 그의 생존 기간이 말해주듯이 그는 러시아에 있어서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다. 그는 사정없이 늙고 피폐한 러시아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비꼬았으며 그것의 썩은 신부를 만인의 독자 앞에 도련해 보여주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고골리는 이를테면 러시아의 블루베리인 것이다. 줄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는 현실 생활의 객관적 묘사에 자신의 문학 생명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골리의 일생은 대단히 복잡하고 워낙 방랑이 심해 그런 불안하고 역마살이 낀 듯한 일생을 살면서 그가 어떻게 사실주의 정신에 철저할 수 있었을까 의심이 갈 정도이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좌절과 불행, 그것에 따른 끝없는 유랑으로 점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유약한 정신과 정신 발작증을 보이는 자신의 불안한 성격 때문이었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 죽은 혼과 희곡 검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간단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골리는 러시아 근대문학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추앙받는 푸시킨의 제자이다. 푸시킨이 있기에 고골리가 있을 수 있고 고골리가 있기에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체호프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고골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카자흐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소지주였다. 아버지는 연극을 좋아했다고 하며 어머니는 신앙심이 두터운 여자였다. 그는 13세 때까지 아버지의 영재 안에서 자라났다. 16세 때 아버지가 사망했다. 17세 때 페테르부르크로 나갔다. 연극 배우를 지망했으나 실패하고 말단 공무원 노릇을 하였다. 페테르부르크는 당시의 수도였다. 견디다 못한 그는 귀향하였고 습작에 몰두하여 디카니카 근교 야화라는 단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푸시킨을 알게 되었다. 고골리는 특히 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한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의 뛰어난 단편인 외투가 그것이다. 결국 그는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며 아무도 아른 채를 하지 않는 나고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리고 있다. 검찰관은 당시 사회를 신랄히 풍자한 사회풍자 희곡의 결정적 걸작이다. 이 희곡의 성공으로 그가 얼마나 러시아의 부패한 관료사회를 들쑤셔놨던지 그는 관리들의 분노와 압력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푸시킨의 권유로 죽은 혼의 원고를 싸들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파리 등지로 도망을 다녔다. 다시 로마로 건너가 3년을 살았다. 1839년에 3년간의 로마 체류를 끝내고 귀국하여 죽은 혼의 제1부를 쓰기 시작했으나 신경쇠약이 도져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 1841년 겨우 1부를 탈고하여 1842년에 발표하였다. 죽은 혼이 불러일으킨 너무나 큰 충격에 스스로도 크게 놀란 고골리는 신경성적이고 지나치게 민감하며 게다가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몸으로 더 견디지 못하고 1842년 다시금 로마로 도망가 숨어 지냈다. 숨어 살면서 죽은 혼 제2부의 완성에 고심했으나 1845년 신경발작증이 도져 작품을 태워버렸다. 1848년 40세 다시 2부를 쓰기 시작했으나 신경성과 자책감에 시달려 견디지를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구도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다시금 조금씩 써 내려갔으나 결국 격심한 발작이 계속되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브의 원고를 불 속에 던지고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희곡 검찰관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시장을 중심으로 한 무리의 관리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뇌물 챙기기에 정신이 없는 썩어 빠진 부패 관리들이다. 제정 러시아의 관리들이란 다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 부패 관리들 사이에 부패 관리를 적발하라는 특명을 받고 검찰관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다. 그들은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페테르부르크의 채말단 공무원 호레스타코프가 부친의 부름이 있어 종 50호와 함께 이 산골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다. 여간에서 돈이 떨어져 어쩔 줄 모르는 그를 이곳 관리들은 검찰관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제스처로 보고 극진히 대접한다. 뒤가 구린 녀석들은 막대한 돈을 남몰래 가져다 주고 그의 입을 막으려 한다. 시장도 그를 정중하게 모신다. 배포가 크고 속이 검은 호레스타코프는 마음껏 이들을 등치고 관리들을 고소하러 온 상인들의 돈까지도 먹어버리고 종국에는 시장의 딸에게까지 청혼한다. 뒤가 캥기는 시장은 거절하지 못한다. 챙길 걸 다 챙긴 호레스타코프는 날라버린다.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뜯어본 우체국장이 뒤늦게 그의 신분을 알게 된 것이다. 이윽고 진짜 검찰관이 나타난다는 얘기이다. 고골리의 대표소설 죽은 혼의 원제는 죽은 농노이다. 주인공은 치치코프라는 사기꾼이다. 검찰관의 프레스타코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이상한 데 착안해서 일확천금을 궁리를 한다. 이미 죽었으나 아직까지 호적에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농노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어 지주들로부터 그들의 호적을 사들여 그것을 담보로 하여 거액을 대출받아 대지주가 되려 한다. 그러나 마지막 성공 단계에서 계획이 탄로가 나버린다. 치치코프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소설 속에는 지독한 고린잡이인 프루시킨이 있고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지막지하고 정의라고는 없는 수박해빛이, 지독한 위선자이지만 겉모양은 성스러워 보이는 마닐로프 등이 나오는데 그 묘사가 어찌나 생생한지 오늘날도 소련 국민들 사이에 이들은 그런 인물 유형의 대명사로 쓰인다고 한다. 이 소설은 고골리 자신이 살았던 1840년대의 제정 러시아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어 참으로 흥미롭다. 인간의 더러운 욕망의 화신인 갖가지 인물들이 무슨 짐승인 양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불구자들인 것이다. 이 부패하고 위선에 찬 제정 러시아 사회를 고골리는 그 역동하는 필치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 충격이 러시아 사회에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국내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끝없는 유랑을 해야 했던 것이다.